G2국가에서 들려오는 긴장감들이 계속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인 팩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 나라 규모에 비해서 6%대도 대단한 거긴 한데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GDP 위축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듯이 어떤 내부적인 리스크가 좀 많다 보니까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에 대한 붕괴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급락과 관련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경기가 10월 달부터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에서는 지금 도산 러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고용 감소 그리고 소비 감소로 좀 이어지는 이런 그 악순환에 좀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안에 위해나 절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외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이탈 현상들이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인해서 자금들을 확보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 경기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와서 무려 25%나 어저께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신통신 같은 경우는 무려 57%나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회사, 중국의 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와 관련된 TCL 같은 경우는 41%나 폭락했고요. 또 위해나 절하에 따라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50% 전후 올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올해 46% 떨어졌고요. 중국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이 한 30% 넘게 견인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왕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무려 34%나 떨어졌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지지선 그리고 중국 증시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들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그리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오늘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6.6%를 보고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하락 가능성도 있고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는 현상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나왔었던 환율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이 제외가 되면서 그래도 일말에 서로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깜짝 놀란 것이 지정이 제외되자마자 중국 인민은행에서 다시 한번 절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좀 11월에 미중 정상회담 갖기 전에 이것도 약간 분위기 살벌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 어제 중국의 반응이나 환율 조작국에서 중국이 지정 제외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제 제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는데요. 이 길은 이제 비켜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미국이 꼭 집어서 앞으로 6개월간에 걸쳐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중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무역 국자를 축소하는 안을 꺼내들든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중국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에 무려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 위에나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 달에 위에나를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미국 측 생각이기 때문에 예.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런 그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위에나와 관련해서 계속 절하를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환율뿐만 아니라 무역 그리고 전방위적인 충돌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한 6개월 후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6개월 뒤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철폐라든지 그리고 실질 실효 환율이 현재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그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45%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에서 한 그 40%까지 절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약간 절상적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절상 압력보다는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예. 현재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펀더멘털 차, 그러니까 성장률이 서로 아주 상이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현재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전도표상에 따르면 2020년 초반까지는 계속 금리를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위엔화는 현재 절상보다는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올해는 중국 위엔화는 1달러의 그 위엔과 7.2위엔까지 하락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7위안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이진우 소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영찬 소장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G2 간의 무역 갈등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프로그램 통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의 어떤 그림자 금융 그 부채 문제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간단하게 현재 상황 분위기 정도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은행권의 부채가 1%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의 부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의 그 GDP 대비해서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250%가 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고요. 또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감축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려졌던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차이나 쇼크까지 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조금 좀 너무 과장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부실채권 그리고 지방 정부와 관련된 부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려진 대로 중국의 부실 문제가 현재 표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중국 은행권의 부실 문제로 인해서 파산 문제까지 전개됐을 경우에는 당의 위신뿐만 아니라 공산당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어떤 부담을 져서라도 현재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자 금융이나 어떤 도산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끌어당길 정도의 관리 밖의 상황은 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만약에 진짜 그림자 금융이 계속 커진다 하더라도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게 G2 국가 정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글쎄요 될까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약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좀 언제쯤에 이런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미국의 그 일방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현재 그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고위급 경제 정치 대화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10월 말서부터 11월 초 사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사중전회에서 그 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중전회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운영 전략 그리고 외교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정 작업들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요구했던 시장 개방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10월 말 이후에는 미중 간에는 다시 대화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안심이 되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 중국에 대해서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미국 중간 선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불리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는 투표율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최소한 17표 이상, 그러니까 17좌석 이상 하원을 집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최근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30%대였다가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상원과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도 그 다수당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지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그 전 세계가 좀 놀랐던 것은 최근 월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거래가 활발히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로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단위로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거래 기법들이 대부분 불확실성이 커졌을 경우에 일방향으로 몰리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하락이 커졌는데요. 최근 그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그 프로그램 기법들이 일반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런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공화당이 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예. 여기 이런 상황이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세, 인프라 투자, 국방 관련 지출이 되면서 나쁜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미국 증시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월가에서는 좀 숨죽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점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주가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나가던 증시에 브레이크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지금의 어떤 감세 정책이랄지 무역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금리 상승이 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앞으로 나쁜 금리 상승, 미국이 계속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변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주식시장에서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증시에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긴 하겠습니다만 중간 선거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그래서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뭐 중국의 상황들 그리고 G2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시나리오도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